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참 힘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도 점차적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태풍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시작부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월요일장을 정리해보고요. 공략주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함께 갈 수 있는 방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세요.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부터 양시장 주르륵 밀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기관에서 거센 매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2,600선이 이탈됐고요. 2차 전지가 들썩들썩했을 때 코스닥을 끌더니 이제는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깊게 2%대로 좀 급락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초전도체 LK99에 대해서 아직은 한 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인가요? 오늘 관련주들이 쑥쑥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관련한 테마성의 움직임이 변동성 큰 만큼 이 점 좀 주의하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보시면 이번에 올해 첫 IPO 대여 파도의 몰락이 오늘 시장에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조단위 대여였던 파도가 상장 첫날가 이 하회, 공모가를 좀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줬는데요. 분봉 차트 통해서 파도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공모가는 31,000원이었습니다. 시초가 살펴보시면 34,400원까지 거의 공모가 수준까지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내 주르륵 밀리게 되면서 계속 장 후반 갈수록 하락하는 움직임 그리고 끝내는 10%대 깊게 밀리며 1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요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높은 좀 공모가와 오버행 등의 이슈가 파도에는 흥행 실패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하반기에 IPO 첫 상장을 하렸던 파도, 이 상장 시작부터 좀 흐름세는 좋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IPO가 앞으로도 주르륵 나와 있을 예정인데 이 좌우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파도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는 IPO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들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대한제당, 우선주, 고려산업 세 개를 좀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량 위기에 대한 재점화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면서 우선주 10%, 대한제당도 거의 9%대 강세 보여줬고요. 고려산업 5%대로 오늘 시간에서 들썩였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계속 그 이슈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는 하이버클로버 X 이하의 모멘텀 받으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1%대, 네이버도 역시나 시간외에서도 뛰는 움직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지컨트롤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LK-99에서 시간 외에서 초전도체주 안에서의 고려산업 5%대 좀 뛰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내일 정규장에서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시장 전략과 전망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 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네. 네, 여기 요인들도 좀 궁금할 텐데 잠시 뒤에 얘기 들어보겠고요. 시장 상황 좀 쭉쭉 내려가긴 하는데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참 잘 가더라고요. 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고려제강입니다. 거의 뭐 고가 기준으로 35%는 껑충 뛰었는데 그런 뭐 좋은 이렇게 전략을 잡아주신 의견, 이거 어떻게 또 이때 타점을 딱 잡았을까요? 네, 뭐 사실 고려 제강이 뭐 이제 좀 너무 스타트부터 좀 화려하게 시작을 해서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같은 수익을 좀 내셨는지 아니면은 좀 멀뚱멀뚱 쳐다보시다가 이제 흘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이제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뭐 충분히 좀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들을 좀 쏠아가면서 모아가면서 쏘아 올리는 그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뭐 고려제강을 놓치셔서 아니면은 너무 좀 성급하게 가기가 그러셔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도 제가 또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 이상으로 더 환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1시간 동안 꾸준하게 따라오시면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제강에 대해서 또 얘기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또 시황 정리랑 기사들의 이슈들 또 체크 원하신다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 다비드 여러분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들 체크를 좀 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네이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하이버 클로바 X 워낙 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이제 좀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또 욕도 먹었지만 또 꾸역꾸역 가져가야 된다고 또 강조를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뭐 새로운 모멘텀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의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은 주도 업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수급 쏠림 이런 것들이 좀 지수를 끌어줬었는데 오히려 지수를 좀 왜곡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2차 전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초전도체 혹은 뭐 이제 뭐 최근에 또 다시 늘어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 뭐 2차 전지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별로 권장을 드리고 싶은 그쵸. 그런 종목은 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테마가 오늘까지도 너무 세긴 했지만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올지도 모르는 모르는 상황이고 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만든 테마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지금부터는 뭐 이제 뭐 거품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부터 뭐 유행이 오면은 반응을 하지만 뭐 이렇게 오래 갈 만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한 테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테마군들을 형성을 해서 유행을 시키고 수급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이벤트와 이슈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네이버의 하이클로바 X 이쪽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뭐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코스닥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오늘은 뭐 10% 가까이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좀 그쵸. 추이가 좀 많이 꺾이는 그림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DX라던가 LNF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많이 밀리는 2차 전지 모습들이 섹터로 나왔고요. 묶이죠. 자, 우리 코스피 쪽을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도 뭐 지수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양봉이나 혹은 뭐 이제 종가 대비 오름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한 뭐 그런 모습이었죠. LG엔솔도 많이 밀렸고 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그다음에 뭐 아쉬운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와 뭐 엄청난 실적을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종가로는 5% 가량, 그다음에 장중에는 더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죠. 거래 비중도 오늘 코스피장에서 4% 이상 넘어가는 굉장히 좀 많은 수급을 좀 받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 달 이제 뭐 말쯤에 24일로 이제 일정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이런 특징주 테마주들 중에서 AI 관련된 종목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봤었을 때 뭐 테마의 힘은 굉장히 좀 강했으나 실속이 있는 종목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과거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처럼 뭐 챗GPT로 이제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힘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좀 대형주가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묵직한 종목이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발점이 오늘 그 말씀드리는 24일 날 발표하는 이 하이퍼클로버 X 이 이후의 시점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뭐 이렇게 막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특징주처럼 막 몇십 프로 올라간 거는 아니고 뭐 급등주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네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클로버 X라는 이 이슈 테마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이슈와 테마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마 관점에서 이 이슈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네이버 관련한 이슈는 탄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주도주랑 유망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네이버 얘기해 주셔서 주도주 섹터는 당연히 네. 네이버라고 생각했고요. 유망주 유비온을 얘기해 주셔서 이건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네이버는 당연히 뭐 대장 큰형님이 그쵸. 될 수밖에 없는 네. 종목인데 일단은 저는 네이버라는 종목을 처음에 주목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의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들이 네이버한테 잘 맞아 떨어져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에 관심은 확실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주식 커뮤니티에서 이제 소문이 에코프로를 매도한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네이버로 쪽으로 몰린다. 갔다. 뭐 이런 소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전도 쪽으로 간다 뭐 네, 이런 여기로 갔다. 얘기도 있고 한데 그만큼 뭐 네이버가 과거보다는 흐름이 확실히 좋아졌고 그러네요. 거래량도 이제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의 더 큰 매력이 뭐냐면은 뭐 일봉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그림이 보이지만 멀리 보는 장기 추세, 월봉 추이로 우리가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저는 이제 대바닥이 그러네요.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월봉 차트의 바닥 돌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시세가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들을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네이버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과거 2020년부터 2022년도, 2021년도 7월이 최고점이네요. 이때의 상황과 여기 꺾이기 시작했었던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종목은 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좀 올라가고 제로금리로 경기부양책들이 엄청 막 이렇게 세게 나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지수보다 상승률이 뭐 네카오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지면서 그쵸. 네이버랑 카카오가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혹은 예고됐었던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과거의 상승분들을 전부 다 이제 뱉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한번 진행이 됐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 연준 기준으로는 뭐 한 번 더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이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그럼 이제 금리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뭐 이제 기술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성장 섹터라고 해가지고 뭐 게임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와 같은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약주들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과거에 시장이 빠지고 2022년도 이때는 다 뭐 게임주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들 아니면 기술주들 제약주들 굉장히 힘이 안 좋았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이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어가지고 혹은 뭐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바닥을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네이버라는 종목도 금리 정책에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종목인데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악재가 해소된 국면에서는 저는 좀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바닥의 종목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안 그래도 바닥을 예쁘게 다지고 있었는데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상당히 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3분기에서는 실적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뭐 증권사에서는 소문이 좀 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그 매출 증가라던가 수익성 개선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3분기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 4분기에는 충분히 실적 반영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상반기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뭐 전혀 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금리 정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실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달리게 했었던 AI라는 뭐 그런 새로운 이제 테마와 이슈를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붙여줄 수 있다는 점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들은 저는 네이버한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뭐 2달 전에도 네이버가 이제 바닥을 찍기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네이버는 하반기 준비하고 연말 생각하시면서 바닥에서 모아가고 준비하고 멀리 보고 큰 그림 보면서 가져가면 좋을 종목이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과 뭐 새로운 모멘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제가 보는 목표와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수하기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다라는 의견들은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안타깝지만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네이버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 나갔을 때 고점에서 사고 그다음에 이제는 올라가면서 이제 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는 저는 이제는 승부를 걸어서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공감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또 눈여겨보시고 한번 또 주의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바닥자리, 이제 더 올라갈 일이 많은 월봉 차트 보면 딱 그렇네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고요. 유망주였던 유비온, 그게 좀 궁금한 게 형님 네. 따라서 아우도 간다. 이 아우라고 봤던 포인트는 좀 어디였나요? 네, 이제 뭐 이미 반응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비온이라는 종목은 뭐 생소하신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클로바 X 관련된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번 달 24일 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했었던 중소기업들이 또 많이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유비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비온이라는 종목이 그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뭐 접목을 시켰다고 해서 이제 그 뭐 성공한 에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이슈화되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기 네. 전에 그 전 언덕에서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교육주들이 급등을 했었을 때 그러한 이슈로 이제 좀 그 붙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일봉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교육주 이슈로도 여기서 한번 붙였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지 않은 선에서 최근에 뭐 상한가도 한번 나왔다가 다시 되밀렸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약하지 않은 강세 흐름들이 그대로 좀 보여졌었죠.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언덕 말고 그 다음부터는 네이버랑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그 전 언덕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그 네옴시티 쪽이랑 연결고리를 가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을 때 우리 그때 이제 웨이버스가 급등했었던 뭐 비슷한 사유로 같이 반응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이클로버 X라는 이런 모멘텀을 이제 맞닥뜨려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오늘은 제법 좀 오르긴 했지만 지난번 언덕과 오늘의 이제 언덕을 보았었을 때 일봉상의 매물대도 충분히 좀 돌파를 해놓은 것 같고 오히려 좀 길과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 차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월봉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주봉상에서도 뭐 과열되지 않은 뭐 굉장히 이제 뭐 장기 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바닥에서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이제 윗꼬리가 많다라는 것은 이 맨 끝에 나와 있던 이 윗꼬리들은 여기 나왔었던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과정이고.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언덕을 다시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초전도체 수급들이 좀 분산이 돼서
그 다음 테마가 무엇일까라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 공간들을 저는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보시고 뭐 월봉도 이제 뭐 그 과거에 이제 상승세,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위쪽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최근에 나왔었던 최근에 양봉 돌리면서 만들어졌던 거래량입니다.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과거에 뭐 몇 년 동안 아니면 뭐 10년 가까운 흐름들 안에서 최대 거래량들이 지금 가장 강하게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뭐 다음 테마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장점이자 혹은 뭐 단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총이 굉장히 좀 작아요. 5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종목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과열이 되어 있고 양봉으로 끝난 날보다는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는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언제든 뭐 질문하시고 뭐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봤을 때 좋은 타이밍이 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유행은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비온이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관련한 테마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힌트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부터 그 네이버와 관련된 뭐 하이퍼클로버 X랑 관련된 좀 최대 수혜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서 유비온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유비온은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고 오늘 반응이 좀 제법 잘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바닥의 위치가 더 좋은데 뭔가 좀 히든 종목으로 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아껴서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좀 추려보니까 오늘 이 종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퍼클로버 X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수혜주는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추리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제가 추가로 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는데 하이클로버 X랑 좀 연관되어 있다. 이 종목 혹시 아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지금 다비드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와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며 10분 추첨 통해서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이제부터 저희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